안녕하세요, 셰프크루 제일입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컨텐츠인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빠밤! 여러분이 지금 키친에서 겪고 계신 사회생활이나 진로나 고민에 대한 거를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그 댓글에 그 고민에 대해서 답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고민, 새로 부임한 수셰프가 젊고 경력이 없는데 일까지 못합니다.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까요? 입니다. 사실 이 고민은 답이 없습니다. 왜냐? 그 수셰프의 경력과 능력을 올려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대부분 이런 이제 수셰프들을 저도 한번 몇 번 겪어봤는데 두 가지의 종류로 나눠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경력도 많이 없고 능력도 많이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팀원들과 조화를 좀 원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뒷바라지를 많이 해줬어요.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제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런 이제 경력이 없이 빠르게 승진했던 사람들은 팀원들을 조금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막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더 진짜 자기의 능력과 그런 경험을 숨기기 위해서 더 까칠하게 군다든지 이런 행동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이제 경력이 많거나 아니면 나는 여기에서 되게 오래 일을 해서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수셰프가 와서 이상한 짓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거나 막 이런 경우 때문에 팀이 와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게 이 수셰프를 누가 뽑았느냐? 헤드셰프가 뽑았다는 거. 그래서 헤드와 수는 언제나 짝짝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인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헤드셰프한테 이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엄청나게 해봤자 본인이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키친에 이제 수셰프가 부임을 했는데 되게 젊은 사람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서비스도 잘 못해내 아니면 자꾸 실수도 해 이런 사람이면 최대한 그 밑에서 이 수셰프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게 정도가 너무 지나쳐. 예를 들어서 욕도 많이 하고 지가 실수해도 자꾸 내가 실수 안 했다 그러면서 헤드셰프한테 이르기나 하고 이러면 첫 번째는 팀원들끼리 가서 수셰프와 정식적인 미팅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르르 단체 활동을 하시란 얘기예요. 근데 그 저변에는 너 우리 건들면 우리 다 나갈 거야. 너 우리 건들면 서비스 너 제대로 될 것 같아? 결국 네 책임이야. 이런 말들이 좀 은연중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셰프들이 대부분 이런 게 먹히느냐? 안 먹힙니다. 또 지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헤드셰프한테 갑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헤드셰프가 이거를 수용할 리가 없어. 간혹 가다가는 그래 타이를 겁니다. 수셰프 야 너 좀 밑에 애들한테 좀 배워. 너 포지션은 내가 인정하지만 그래도 좀 오래 있던 사람들이니까 좀 배우자. 좀 자세를 낮춰라. 이렇게 되면 수셰프가 나가던가 아니면 잘 끝나던가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인 헤드셰프가 수셰프를 두둔하는 경우 팀은 와해가 되고 말겠죠. 근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스폰서라든지 이런 어떤 비자에 묶여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단체 행동을 하거나 욱하는 성격으로 이게 하기 좀 어렵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그 요식업 산업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이게 좀 이렇게 하기 좀 힘든 경우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그런 행동을 하는 젊고 경력 없는 수셰프는 약간 이게 있다는 거. 잘못 건드려서 좋을 건 없다는 거. 어쨌거나 직장 상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를 쓰십시오. 이 사람이 못 버티게 만드는 거야. 서비스 중간에 이 사람이 막 욕하고 뭘 하든 말든 그냥 짓거려라 그러놓고 나서 이 사람들의 연맥이를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럼 자기가 알아서 내려가거나 조용해지거나 그러겠죠. 이 사람들은 자기의 경력이 조금 낮다. 그 다음에 본인의 경력이 조금 없다. 하지만 본인이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빨리 승진을 했으니 인정받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능력이 안 되니까 자꾸 이제 욕을 하거나 그런 과격한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긁어주십시오. 요거 아시잖아요. 어디를 긁어주시는지 알죠? 잘 긁어주는 거예요. 우선은 칭찬에 다 약하게 돼 있어요. 저 옛날에 5성급 호텔에 일했을 때 정말로 어린 놈이 유러피안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스폰서를 얻었고 그 스폰서를 얻으려고 그러면 위치가 필요하니까 정말 말도 안 되게 포지션을 얻었던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 알아. 근데 지도 능력이 안 되니까 우리가 경력이 많고 우리가 일을 잘하는 거 알아. 그렇지만 자기가 수셰프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막 시키면서 우리는 뒤에서 이러고 있었죠. 우리도 단체 행동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긁어주니까 내려와요. 올려줄 땐 또 올려줘. 그러면 알아서 잘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극강의 또라이다. 솔직히 말해서 벗어나셔야 돼요. 극강의 또라이가 우리 레스토랑에 왔다. 그럼 벗어나는 길밖에 없으십니다. 이거는 뭐 불문율이니까. 저희 학생들도 제 주변 이제 지인들도 이런 문제 때문에 저한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디 또라이가 왔다. 헤드 셰프가 또라이가 왔다. 근데 거의 다 결론이 팀이 와해가 되는 경우가 거의 결론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좀 똑똑한 헤드 셰프가 있거나 똑똑한 오너가 있거나 똑똑한 매니저가 있으면 바로 중재를 시키죠. 새로운 사람을 쳐내지 원래 있던 사람을 쳐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람이 온 이유가 그 레스토랑에 큰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장사가 안 돼서 그 전에 능력 없는 사람이 이제 엄청 많아서 이럴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새로운 사람들은 그 팀에 원래 적응을 조금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약간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하고 이제 언쟁을 해봤자 솔직히 뭐가 되지가 않아. 안타깝지만 주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고 흔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 주인공이 당신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아주 많은 회사에서 이런 일들은 다양하게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방만이 아니라 여러 회사에서 똑같은 일들이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주방에서는 이제 사람끼리 막 부딪히면서 계속 실시간으로 일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본인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